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신발 복원의 전문가 비펠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을 커스텀하고 복원하고 수선하는 일을 하는 안재복이라고 하고요. AKA 비펠라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매체에 소개가 되신 유명 인사시더라고요. 이 일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시작을 했고요. 한 10년 전쯤에는 패션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다음에 신발을 워낙 좋아하고 잘 알다 보니까 신발을 리셀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게 새 것만 다루면 상관이 없는데 중고를 다루다 보니까 중고 제품이 약간만 깨끗해지면 한 몇만 원을 더 받겠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하고 몇만 원을 더 받고 신발을 관리해서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발 어떻게 보관해요? 신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를 물어보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덜 받고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이제 취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신발 수선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펠라라는 예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즘 운동화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에게 또 배웠고,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창업을 했을 때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그 좋은 지원 제도에 지원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취미 생활이었던, 내가 좋아하는 그렇죠. 상품으로 취미 생활이었던 게 지금까지 이 사업의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복원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거예요, 신발이? 저희가 수선하고 커스텀하는 일을 하지만 아예 신발을 다 해체했다가 다시 재조립해서 만드는 신발을 아예 제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료와 돈만 있으면 100%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신발의 가액이라는 게 예를 들어 20만 원인데 신발 수선 비용이 100만 원이 나오면 그러면 지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못 하긴 하는데,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나이키의 에어 시리즈의 신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신발에 있는 재료를 떼와서 붙이면 또 가능한 경우가 있고, 에어 자체만으로 수리를 하기는 좀 어렵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원하실 때 쓰는 재료들이 당연히 이제 화학용품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부, 식빵, 사과, 가지, 숯 이런 천연 재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레시피는 대표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한 것도 저도 결국엔 배워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바꿔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레시피를 개발해야 되겠네요. 신발이 또 계속 나오니까.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만드는 신발 관리 용품 공장 또는 영업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신발을 관리하거나 가죽 명품백을 관리하는 제품들은 거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의존을 합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워낙 오랫동안 가죽을 사용했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죽을 관리하는 용품을 만드는 브랜드나 회사들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차지하자라는 게 또 저희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발 복원을 맡기시는 의뢰자들 중에 어떤 부류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저희 인사이트를 뽑았을 때는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았고요. 여성분들은 거의 5% 정도. 그러니까 5%의 여성분들은 보통 백을 맡기신다거나 아니면 힐 같은 거 많이 맡기신다거나 이런 정도이고, 소위 스니커 헤드라고 하는 운동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맡겨주시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꼭 비싸다고 맡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렴하지만 이 신발에 대해서 사연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맡겼을 것 같거든요. 사연이 있는 신발들을 소개해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할머님이 나이키의 에어맥스 시리즈를 갖고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가 터지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신발에 에어 창을 떼어서 붙이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 특정 제품이 나온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신발을 사준 분이 돌아가신 남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나 사주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못 신고 신발장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를 다시 신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많은 돈을 지불하시고 그 신발 값을 그대로 지불하시고 저희 수선비도 지불하셔서 신발을 고치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죽을 사용하는 역사가 아무래도 서양 쪽이 많다 보니까 신발을 이렇게 수선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래도 유럽이나 서양 쪽이 되게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프랑스에 있는 의뢰자였는데 리셀가가 1200만 원 정도 하는 신발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너 복원 영상 보고 너무 감명 받아서 맡기고 싶은데 혹시 맡길 수 있어? 얼마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 따져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근데 프랑스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 명품백도 거기서 만들고 니네 막 명품백도 거기서 많이 이렇게 복원도 해주잖아 라고 했더니 운동화는 실질적으로 유럽이 수선을 잘하는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은 유럽엔 많이 없대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굳이 돈을 들여서 한국에 EMS 보내가지고 2달 걸려서 수리를 해드린 그 프랑스 의뢰자 한 명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자부심이 되게 느껴지는 게 가죽 관리 용품을 유럽이나 서양에서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유럽의 프랑스 그 고장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맡겼다.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명품의 나라에서 명품 그쵸. 수선을 한국의 장인한테 그쵸, 맡겼다라는 게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사주신 그 신발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조금 더 저는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은 그 미국이 아무래도 기술이 되게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뭐 많은 기계들이나 재료들 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 더 앞선 기술과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미국을 더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프랑스 의뢰자가 맡겨줬을 때 그 느낌이 저에게는 최근에 좀 남달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